6주 이상 진행이 되고요. 특별한 유발물질이나 원인을 찾지 못하는 두드러기를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라고 정의하죠.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의 서양의학적인 치료법은 첫 번째는 항히스타민제, 보통은 이제 졸륨이나 나르낭 같은 것들이 들어간 2세대 항히스타민제를 처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항히스타민제를 한 가지로 조절이 되지 않으면 1세대 항히스타민제를 추가한다거나 다른 종류의 항히스타민제를 추가, 병행하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도 호전이 되지 않으면 스테로이드 혹은 뉴코트리엔 기량제나 면역 억제제 등을 처방하는 것을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의 서양의학적인 치료 가이드라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요,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환자분들 중에는 이런 서양의학적인 치료의 가이드라인으로도 두드러기가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비교적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는 치료 방법이 오말리주맙, 졸레어라는 약물을 주사하는 것입니다. 졸레어라는 약물은 이제 만성적인 알레르기성 천식의 기존의 치료법으로 호전이 없을 때 사용되는 약물로 이제 시작을 하여서 천식이나 두드러기 모두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다는 것에 기인해서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환자분들에게 새로운 치료법으로 최근 행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기전을 살펴보자면 이제 체내에서 항원을 인지한 IgE가 비만세포에 결합을 하고 그러면 이제 히스타민을 비롯한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이 방출이 되고요. 그 물질들이 이제 혈관 투과성을 높이면서 팽진이나 가려움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보통 두드러기에 복용하는 이제 항히스타민제라든지 뉴코트리엔 기량제라든지 면역 억제제 이런 약물들은 이때 방출된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 즉 이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혈관의 투과성을 증가시키는 이런 화학 물질들을 타겟팅을 해서 작용하지 못하도록 이제 하는 그런 약물입니다. 히스타민의 작용을 억제시키는 약물이 항히스타민제이고요. 이제 류코트리엔의 작용을 억제하는 약물이 류코트리엔 기량제겠죠. 그 밖에 염증 반응 전체를 이제 억제하는 약물이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 같은 약물이죠. 그리고 이제 요즘 사용되는 이런 졸레어라는 약물은요, 이러한 작용 중에 IgE가 비만세포에 결합하는 것, 그 자체를 막아주는 작용을 합니다. 즉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 중에서 항히스타민제 같은 약물에 비해 조금 더 이전의 반응을 억제해주는 약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졸레어가 IgE와 대신 결합을 해서 이제 비만세포에 IgE가 결합을 하지 않도록 하고요. 이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화학물질 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졸레어란 약물의 작용 기전입니다. 문제는 이제 흔하지 않은 경우이라고는 하지만요, 졸레어라는 약물의 부작용으로 이제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급성적인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호흡곤란이 온다거나 기관지가 경련이 일어난다거나 실신을 한다거나 저혈압과 같은 이제 중증의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나는데, 통계상으로는 1000명 중 1명 정도가 일어난다고는 하지만 증상 강도를 보았을 때 졸레오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경험하신 환자분들은 차라리 두드러기가 낫다, 두드러기는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기 때문에 두드러기를 앓겠다라고 하실 정도로 힘들어 하시죠. 그리고 이제 만성 특발성인 두드러기가 그러하듯이 졸레어란 약물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그리고 거기에 이어지는 맥관 부종은 삶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립니다. 때문에 이제 만성 두드러기를 오래 앓으신 분들에게는 졸레어는 희망의 명약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근본적으로 이제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기존의 약물로 만약에 두드러기가 잘 치료가 된다면 이렇게 이제 생명을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졸레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리고 덧붙여서 알레르기 반응 자체가 면역 시스템이 불안정하면서 과민 반응, 이게 알레르기의 정의이죠. 면역 체계에 교란이 온 상태이니 그 상태를 개선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실제로는 제대로 두드러기를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피부호흡 건강법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은요, 체질에 따라 서양의학적인 약물도 다르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사상 체질의 관점으로 좀 바라보자면, 같은 두드러기라도 알레르기 반응 과정에서 나오는 화학 매개물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체질적인 관점을 고려하면서 기존 두드러기 약물을 조금 더 선별을 한다면 적은 약물로도 부작용은 덜하고 더 좋은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에 있어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이제 기전을 조절해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건 면역 체계 자체가 스스로 이제 정상화가 되면서 이런 반응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만성특발성 두드러기 치료를 위해 피부호흡건강법에서 중요시하는 과정과 치료입니다.